1992년부터 97년까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베이워치, 우리나라에서는 해상구조대라고 알려져 있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주인공은 파멜라 앤더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전설의 섹시 아이콘 파멜라 앤더슨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히 놀라운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잊지 마세요. 파멜라 앤더슨은 67년생으로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는 55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22년 동안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즈의 모델로 활동을 했고요.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베이워치, 그러니까 해상구조대에서 CJ 파커 역을 맡으면서 일약 세계적인 섹시 아이콘이 됩니다. 그녀의 사생활은 보여지는 만큼이나 평범하지는 않은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파멜라는 네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5세라는 나이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아름답고 젊은 모습으로 댄 헤이허스트라는 그녀의 보디가드와 결혼을 했는데요. 보디가드와 사랑에 빠진 파멜라,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영화 같은 이야기죠. 파멜라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요. 캐나다에서 격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디가드가 함께 했는데 이 보디가드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놀랐던 것은요. 그녀가 했었던 세 번의 결혼 모두 그 세계적인 스타들과 결혼을 했었는데 파멜라의 이번 남편은 건축업자이자 보디가드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남자인데요. 사실 그의 나이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멜라보다는 어려 보이는 건 사실이죠. 자, 파멜라 앤더슨의 지난 결혼 생활은 영화보다 더 다이나믹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95년 토미 리와 결혼 후에 아이 둘을 낳고 3년 만인 98년에 이혼합니다. 이혼 사유가 좀 심각했었는데요. 토미 리는 C형 간염 보유자였고요. 파멜라가 그 때문에 C형 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은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고 알려졌답니다. 물론 지금은 치료가 다 됐다고 알렸고요. 그러니까 파멜라가 살기 위한 이혼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결혼은 키드 락이었습니다. 이 둘은 2006년에 결혼해서요. 1년 만인 2007년에 이혼을 합니다. 원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혼 관계였다가 헤어지고요. 다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였는데요. 1년 만에 헤어진 게 되는데 이혼 사유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랏 기억하시나요? 영화 보랏에 파멜라가 카메오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의 시사에 함께 참가했었던 키드 락이 이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혼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 봤는데 이혼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코믹스러운 장면이었는데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세 번째 결혼은 릭 솔로몬이라는 포커 플레이어였습니다. 이 남자 릭 솔로몬은요. 페리스 힐튼의 섹스 비디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릭 솔로몬과는 2007년에 결혼을 했다가 1년 만에 무효 신청을 하고요. 또다시 2013년 정식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5년 4월에 이혼을 하죠. 그러니까 파멜라는 3년을 넘겼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알려졌던 관계는 존 피터스라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제작자였는데요. 파멜라가 20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남자였는데 이 둘은 2020년 초에 결혼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파멜라가 어느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밝혔죠. 이후에 잠잠했었던 파멜라는 그동안 캐나다의 밴쿠버 섬에서 자신의 보디가드였던 댄 헤이허스트와 열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의 캐나다 집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린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 대중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파멜라 앤더슨의 이미지는 플레이보이 모델로 시작해서 섹시 아이콘으로 실컷 즐기다가 젊은 남자랑 그냥 정착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세 번의 이혼을 한 파멜라 앤더슨의 사생활이 행복했다, 즐거웠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보다도 파멜라는 헐리우드를 잘 이해하고 대중한테 어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꿰뚫었던 여성이었고요. 이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그녀의 신념에 따라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회운동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파멜라는 어린 시절 5살 때부터 10살까지 그녀의 유모한테 성적인 학대를 받았고요. 그녀의 10대 시절은 12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는 집단 성폭행까지 받았던 아주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22살이 되던 파멜라는요, 우연하게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전광판에 잡힌 그녀의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파멜라가 입었었던 그 맥주 회사의 티셔츠 덕분에 그 회사 광고 모델로 제안을 받으면서 파멜라는 모델계로 데뷔하게 됩니다. 월드컵 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죠. 지금도 그분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파멜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같은 해 플레이보이즈의 커버걸로 세상에 얼굴을 알립니다. 어린 시절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파멜라가 선택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였는데요. 저는 그녀의 그런 선택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다른 견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코멘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후에 세계적인 유명세를 갖게 된 파멜라 앤더슨은 섹시 아이콘의 입지를 굳히면서 아주 큰 부와 유명세를 축적을 했고요. 그녀가 그동안 하고자 했었던 선행들을 하나둘씩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파멜라는 동물 보호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그녀의 아빠가 사냥한 죽은 사슴을 본 뒤부터 파멜라는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불행했었던 어린 시절에 자신한테 유일한 위로였던 동물에 대한 사랑을 유명해진 지금 동물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직접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고래와 물개 제품의 수입을 불법화해달라는 친서를 썼고요. 국제동물복지회의 대표 자격으로 러시아의 고위 관리들과 직접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고래와 물개 제품의 수입이 불법이 됩니다. 러시아에서. 파멜라 덕분에 많은 고래와 물개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에는 자신의 고향인 캐나다에서 버려진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주는 라스타 생츄어리라는 이 단체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금 조성을 마련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파멜라는 2005년 화장품 회사 맥 코스메틱의 맥 에이즈 펀드의 대변인이 되어서 에이즈하고 그 HIV 감염자들을 돕고 있고요. C형간염으로 생사를 오갔던 그 경험이 있었던 파멜라는 현재 미국 간 재단의 대변인으로서 기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주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러한 사회 활동은 단순히 기부가 아니고요. 그녀만의 의지와 뜻이 분명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보면 파멜라 앤더슨이 단순히 가슴 크고 섹시한 금발 배우가 아님을 아시겠죠? 역시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파멜라 앤더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멜라 앤더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즐거우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